신데렐라 게임 드라마 줄거리를 예상해봅니다. 언니가 그때 사고당하지 않았으면 은총이 할머니 찾았을까? 두나야 말해줘. 너 죽기 전에 누구 만났어? 구하나는 벽에 붙여놓은 이두나의 사진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진은 이두나와 구하나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예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고, 계절은 단풍이 시작되는 가을쯤으로 보이는 풍경을 뒤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두나와 구하나는 같은 보육원에서 지내면서 나중에 크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함께 가보자고 약속을 하였고, 이두나는 미국으로 입양을 간 뒤에도 혼자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찍은 사진을 구하나에게 보내면서 여전히 둘만의 약속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두나가 구하나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2011년이었는데요. 이두나는 구하나를 만날 목적이었거나 부모님을 찾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왔고,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구하나가 이두나를 회상하면서 너 죽기 전에 누구 만났어? 라고 묻는 것을 볼 때 이두나는 구하나에게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는 말을 하였을 것이라 짐작이 되는데요. 이전 리뷰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두나에게 부모님을 찾아주겠다고 접근한 사람과 만날 약속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구하나는 이두나가 기억을 되찾기 위해 같이 노력을 해주었는데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사이에 비밀이 있을 턱이 없었겠지만 부모님이나 부모님 집을 못 찾았다고 하면 구하나도 역시 실망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외출을 다녀온 후 얘기를 해주겠다고 말했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급한 연락을 받고 구하나에게 미처 설명할 틈도 없이 은총이만 남겨두고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눈치를 채셨나요? 은총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던 휴대폰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은총이는 1살 때 엄마가 하늘나라로 떠났고 엄마의 모습과 목소리가 담겨 있는 휴대폰이 가장 소중한 물건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하나가 더욱 더 소중하다고 했는데요. 은총이가 1살 때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장난감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과 이두나가 은총이에게 장난감을 흔들어주는 모습이 담긴 휴대폰 속 장소는 이두나와 구하나가 같이 지냈던 과거의 보육원 방이었습니다. 이두나가 양부모와 헤어져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거나 동거를 했다면 이두나가 자신의 집에서 은총이를 키우는 장면이 휴대폰 속에 담겼겠지만 구하나는 은총이의 아버지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이두나는 아직 한국에 머무를 집이 없었던 것 같고 은총이는 미국에서 나와서 같이 들어왔던지 하여 보육원에 들렀을 수도 있습니다. 이두나는 부모님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자신을 보살펴주고 좋은 가정에 입양을 보낸 보육원 원장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장 먼저 표현하고 싶어서 보육원에 들렀을 것인데요. 구하나가 은총이의 영상을 보면서 은총이는 이때도 참 예뻤다 하고 말하는 뉘앙스로 볼 때 보육원에서 이두나와 은총이의 영상을 찍어준 사람이 구하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은총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휴대폰은 구하나의 것이 아니라 이두나의 것이고 보육원 원장 수녀님이 찍어주었을 것 같은데요. 이두나는 은총이를 잠시 보육원에 맡겨두고 누군가를 만나러 외출을 하였고 뺑소니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두나의 휴대폰이 발견되면서 구하나와 보육원 식구들은 이두나가 죽었다고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두나가 죽게 만든 최명진은 이두나의 휴대폰만은 회수를 못하였고 사고 현장에서 이두나의 휴대폰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얼굴 식별이 안 될 정도로 이두나가 크게 사고를 당했다면 이두나의 시신을 부검해 보지 않는 이상 죽은 사람이 확실히 이두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두나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만 같고 누군가가 이두나를 구해주었거나 최명지에게서 사주를 받은 사람이 더 큰 돈을 노리고 이두나를 납치하여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여진이 유진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은 리차드하는 이미 그 일은 중단한 것이 아니냐며 얼굴 표정이 굳어졌는데요.
리차드 한이 이두나를 구해주었을 것도 같고 신여진 때문에 유진이 이렇게나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지석이 항상 말했듯이 딸을 잃어버리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약한 기업들을 상대로 인수합병을 밥먹듯이 하는 신여진이었으니 그 죗값을 아무 잘못 없는 유진이 다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리차드 한은 신여진이 유진을 찾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 다음 달이면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리차드 한의 표정만 보면 유진이는 반드시 살아있다는 확신을 주고 있고 유진이가 신여진의 꿈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신여진에게 자신이 곧 나타날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것 외에도 시청자들에게 유진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구하나이고 구하나가 자신의 양부모를 죽인 원수인 신여진에게 복수를 한다는 스토리이긴 하지만 유진이 살아 돌아와서 최명지와 윤세영에게 복수를 하고 자신의 엄마인 신여진의 실체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요. 유진이 죽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구하나가 최명지와 윤세영에게 유진이 대신 복수를 하게 되고 신여진의 가짜 딸로 살아가면서 신여진의 모든 재산과 희망까지 빼앗아서 신여진을 참회하게 만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구하나는 은총이 할머니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두나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보육원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부모님의 소식을 알아내려 했을 것이고 구하나는 이두나가 죽은 뒤 은총이를 데려와서 키우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지석이 과거에 두나 누나가 원망스럽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구지석은 딸린 동생들 때문에 구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것도 보기 안쓰러운데 친구의 아들까지 책임지려는 구하나를 보니 속이 터져서 한 말이지만 양부모이긴 하지만 이두나에게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은총이 아버지도 있었을 텐데 굳이 왜 구하나가 은총이를 떠맡고 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아 답답한 마음의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비밀이 없는 구하나와 이두나이지만 구하나는 은총이의 엄마가 이두나라는 것만 알지 다른 가족에 대해선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이두나에게는 은총이의 아버지에 대해 말 못할 사연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은총이 할머니도 찾아야 하는데 DNA도 연락이 없고 단서도 너무 없다. 벽난로, 나무그네, 핫초코, 마시멜로우. 구하나가 알고 있는 이두나의 기억 속 단서들인데요. 구하나는 윤세영의 심부름 때문에 신여진의 집에 다녀간 적이 있었고 구하나가 다시 신여진의 집을 방문할 일이 생긴다면 지난번에는 보이지 않던 벽난로에 대해 눈길이 갈 것이 분명하고 그동안 벽난로를 막아두었다가 다시 사용하게 된 이유를 누구로부터 듣게 되느냐에 따라 구하나의 의구심이 커지느냐 사라지느냐 좌우될 것입니다. 구하나는 이미 회사 직원으로부터 신여진에게 오래전에 잃어버린 딸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신여진의 마음이 남 같지 않게 여겨지고 있었는데요. 구하나도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없고 어머니의 얼굴도 소식도 모르고 살고 있는 중이니 신여진의 쓸쓸함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여진은 이제 유진이와 만날 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믿어도 되는 거지, 친구야? 지금 바로 DNA 샘플 채취해서 경찰서로 보내야 해. 홍 박사한테 전화해. 바로 할 수 있게. 신여진은 실종 수사팀의 연락을 받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는데 홍 박사가 누군가에게 매수를 당하지 않았다면 신여진의 샘플은 경찰서에 무사히 도착할 것입니다. 검체를 보낸 지 일주일 후 신여진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는데 형사는 샘플 대조 결과 이번에도 확실히 회장님과 유전 정보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언제쯤 경찰서로 오시겠습니까? 저희가 상대방 여자분에게도 연락을 취해야 하니까 미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말하자 신여진은 형사님, 아직 상대방에게는 연락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이 일이 소문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여자분 연락처를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자 형사는 그렇게 하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여진은 전화를 끊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데 황진구에게 진구야, 이번에도 확실하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얼른 가서 그 애를 만나봐야겠어. 하지만 신여진은 급하게 일어서려다가 현기증이 나서 주저앉는데요. 황진구는 회장님 제가 먼저 경찰서에 가서 결과를 받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진정하시고 계십시오. 황진구가 급하게 외부에 나가려 하자 윤세영이 가로막고 물어보는데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회장님이 무슨 심부름이라도 시킨 거야? 하고 묻자 황진구는 아니야 가나호텔에서 두바이 계약건 때문에 연락이 와서 급히 나가는 거야. 나한테 무슨 할 말 있어? 하자 윤세영은 구하나 씨 문제는 언제 처리할 건데?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 너무 불편하고 불안해. 하자 황진구는 구하나 씨는 책상을 따로 빼낸 거 아니었어? 사무실에 출입도 못하는 처진 것 같던데 뭘 그렇게 불안해해? 구하나 씨도 억울하니까 계속 버티고 있는 거겠지. 하자 윤세영은 억울한 건 나야. 나를 이상한 상사로 몰아가려고 구하나 씨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라고. 구지석이 뒤에서 받쳐주니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어오르고 있잖아. 가나호텔 다녀오는 즉시 구하나 씨 해고건은 오늘 중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어. 내일부터는 정말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말이야. 황진구는 윤세영을 한심한 듯 바라보았고 곧장 경찰서로 향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황진구는 형사에게 유전자 매칭 결과를 듣게 되는데요. 사장님, 회장님의 따님으로 추정되는 분도 몇 년 전에 유전자 등록을 하셨는데 이분에게 아직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장님 지시대로 이후 진행 상황은 저희가 나서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여기 등록된 전화번호가 있으니 연락을 해보시겠습니까? 황진구는 이두나의 연락처를 받아들고 심호흡을 해보는데요. 회장님이 그토록 찾던 딸 유진이를 곧 만나볼 수 있다니. 신여진의 지원으로 심장 판막 수술을 받을 수 있었던 황진구는 유진이 대신 회사를 맡아왔던 부담감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누구보다도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황진구가 전화를 해보자 어떤 어린아이가 받는데요. 은총이는 6년간 아무에게도 전화가 오지 않던 엄마의 휴대폰이 울리자 깜짝 놀라고 맙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은총이는 무섭기도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는데요. 황진구는 이 휴대폰 주인이에요? 하자 은총이는 네, 제가 주인이에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하자 황진구는 이 폰 주인이 너라고. 꼬마야 장난치지 말고 옆에 어른들 안 계시니? 하자 은총이는 어른들 없어요. 다 일하러 갔는데. 아저씨는 왜 우리 엄마 휴대폰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찾는 거예요? 하자 황진구는 꼬마야 그럼 엄마 폰이라고 말을 했어야지. 네 거라고 말을 하면 어떡하니? 어머니 어디 가셨니? 하는데 은총이는 엄마 지금 없는데. 멀리 갔는데. 하자 황진구는 그럼 엄마 들어오시면 이 번호로 전화 꼭 주시라고 해 알았지? 듣고 있니 꼬마야? 하자 은총이는 그냥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은총이는 방금 내가 무슨 전화를 받은 거지? 하고 얼떨떨해하고 구지창이 들어오자 이 사실을 말합니다. 삼촌, 아까 엄마 폰이 울렸어요. 하자 구지창은 너 자꾸 그거 가지고 놀지 마. 그 휴대폰이 죽은 지가 언젠데 누가 전화를 하겠니? 하자 은총이는 아니야. 아까 분명히 나랑 어떤 아저씨랑 통화했는데. 하자 구지창은 은총이에게 꿀밤을 먹이며 너 알바하지 말라고 했지? 하나? 이모가 500원짜리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집 전화 말고 이 폰 번호를 전단지에 적은 거야? 너 이 자식 돈독이 제대로 올랐구나. 구지창은 은총이의 말을 흘려듣는데요. 황진구는 신여진에게 이두나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곧 연락이 올 것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신여진은 황진구와 함께 기도를 하러 가는데 최명진은 신여진에게 형님, 지난번에 법당에 다녀오셨는데 또 가시게요? 날도 너무 추워졌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하자 신여진은 당연히 일치로 나왔지. 이제는 만나기만 하면 돼.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우리 유진이는 옛날 모습 그대로일 거야.
우리 유진이를 찾게 해주셨으니 감사 기도를 드리러 가려 하네. 최명진은 죽어버린 유진이가 어디서 살고 있어서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어 하는데요. 윤세영이 불안에 떨자 유진이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면서 자신이 6년 전에 뺑소니 사고를 사주하였다는 것을 실토해 버리고 맙니다. 윤세영은 그럼 큰엄마는 누구랑 검사를 한 거야? 하자 최명진은 내가 말했지. 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아무래도 수상해. 이건 필시 구지석 그놈이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거나 큰엄마가 너한테 상속하기 싫어서 뒤에서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게 분명해. 우리 앞에서는 아닌 척하지만 유진이는 아무리 찾아도 소식이 없고 막상 너한테 주려고 하니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 유진이를 찾았다고 쇼하는 걸 수도 있어. 네 큰엄마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피부치한테도 뭐 하나 공짜로 주는 법이 없는 사람이야. 최명진은 무당을 찾아가 신여진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는데요. 제발 제가 6년 전에 한 일 들통나지 않게 해주세요. 자식 위하는 마음은 다 같은데 저도 세영이를 위해서 그랬으니 부디 우리 세영이 앞길 막히는 일 일어나지 않게 보살펴주세요. 제가 6년 전에 유진이를 죽게 만든 거 정말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으니 우리 세영이 좀 보살펴주세요. 한편 구하나는 회사에서 도둑 취급을 당하는 것이 억울하기만 한데요. 사무실 직원들이 수군거리자 저 돈봉투 훔친 적 없어요. 저도 모르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구하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구하나는 윤세영에게 이 일 꾸민 거 팀장님 짓이죠? 팀장님은 봉투 안에 50만 원이 들어있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서랍에 넣어두시고 안 보셨다면서요. 하자 윤세영은 그거야 우리 엄마가 말해줘서 알았죠. 마치 내가 꾸민 일처럼 말을 하네요. 하자 구하나는 네, 팀장님이 제가 미워서 CCTV 끄시고 제 가방에 돈봉투 넣으신 거 아니었어요? 하자 윤세영은 일을 못하게 했더니 할 일 없어서 소설을 썼어요. 나 더 이상은 구하나 씨 봐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관대한 황진구 사장 믿고 까부나 본데 난 당장 당신을 신고할 거예요. 윤세영은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구하나를 잡아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구지석은 구하나에게 의문의 동영상을 보내는데 윤세영이 보안실장과 몰래 계단에서 전화를 주고받는 영상이었습니다. 구지석 덕분에 구하나는 누명을 벗게 되지만 구지석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라는 부탁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데요. 과연 구하나는 회사를 그만둘까요? 구하나는 마음이 너무 지쳐 집으로 오는데 은총이가 이모 엄마 휴대폰이 낮에 울렸어. 어떤 아저씨가 전화해달라고 했는데 하자 구하나는 어떤 아저씨가 전화했다고 하며 두나 휴대폰 통화 기록을 찾아보는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구하나는 은총이 말대로 이두나의 폰이 울리자 당황하는데 황진구는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아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어머님을 찾기 위해 유전자 등록을 해두셨나요? 제가 모시고 있는 분도 따님을 찾고 계신데 경찰서에서 그쪽이 유전자 매칭 결과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아서 연락을 드린 겁니다. 구하나는 황진구의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보는데 지금 전화하시는 분 황진구 사장님 아니세요? 사장님이 모시는 분의 따님을 찾고 있다고요? 저 구하나예요, 사장님. 사장님이 모신다는 분 혹시 회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구하나는 이두나가 죽기 전에 유전자 등록을 권유하였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신여진의 집에 갔을 때 유진의 방 문틈 사이로 여자아이의 모자를 본 것을 떠올리며 그럼 두나가 말한 모자가 그 모자였던 거야? 두나가 회장님 딸이었어? 하고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신여진이 딸을 찾았다는 정보를 어렵게 입수한 구지석은 구하나가 황진구를 만나기 전에 미리 선수를 치려고 하는데요. 은총이의 할머니를 찾아줄 결정적인 순간에 구지석은 구하나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하게 되는데 과연 구하나는 은총이에게 할머니를 찾아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